우리 집에 노인네 하나 얹혀 살아. 애기 보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냥 집에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거지 뭐. 5년 동안 손주를 정성으로 키워온 65세 시어머니가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예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는 이랬거든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버텨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저를 노인네라고 부르며 하녀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5년간의 희생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한다면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5년 전 가을날이었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연이 제게 찾아왔어요. 둘 다 왠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니? 사실은 서연이가 직장에 복직하게 됐어요. 윤호가 이제 2살인데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직 어리고 민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서연이 깍듯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랑 같이 살면서 윤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잠시 고민했지만 어렵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 내 손주인데 내가 도와주마.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윤호도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처음엔 잠깐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어요. 서연도 어머니 덕분에 일할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워했거든요. 민수도 엄마가 계셔서 든든해요 라고 했고요. 윤호는 저와 금세 친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거든요. 밥도 제가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워주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서연은 직장 일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민수도 회사 일로 늘 피곤해했어요.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가끔 민수가 그런 말을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윤호와 정이 들어서 떠나기가 어려워졌어요. 윤호는 이제 저를 할머니가 아닌 엄마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 뭐해? 하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우와 함께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유치원 보내고 병원 데려가고 밤에 책 읽어주는 게 일상이 됐죠. 아이를 돌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더군요. 윤호는 7살이 됐고 저는 65이 됐습니다. 그렇게 5년간 아이를 봐왔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던 부탁이 언제부턴가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제 나이에는 더욱 그랬죠. 새벽에 열이 나서 윤호가 우는데 애들은 출장 가서 혼자 병원에 뛰어간 적도 있고 야근이 잦은 애들이 피곤할까봐 저녁 먹이고 숙제 도와주고 목욕까지 시켜서 재웁니다. 그제서야 애들은 퇴근하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윤호가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 하나로 모든 게 괜찮아졌거든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육비 한 푼 받은 적 없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손주니까요. 손주의 커가는 모습이 제 기쁨이자 보람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순진했던 거였어요. 며느리 서연은 참 이상했어요. 제 앞에서는 한없이 공손했는데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서연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개도 깊숙이 숙이고 말이죠.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윤호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계단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 말도 마. 우리 집에 노인네 하나 얹혀 살아.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어요. 윤호가 집에 가자며 제 손을 잡아당겼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냥 집에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거지 뭐. 애 봐달라고 했는데 딱 좋잖아.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네라고 했군요. 얹혀 산다고 했고요. 부려먹으려고 데려왔다고도 했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지. 윤호도 이제 다 커서 필요 없는데 말야. 서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윤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파? 아니야, 윤호야.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집에 들어간 후 윤호와 집에 들어가자 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장 보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5년 동안 속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노인네, 얹혀 산다, 부려먹으려고.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찢어놨어요. 다음 날도 서연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고생 많으셨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며 다가왔어요. 저는 그 말이 전부 거짓이라는 걸 아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 때문이었어요. 괜찮다.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은 제 표정을 살펴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럼. 윤호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며느리 같지만 속으론 저를 하녀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참는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5년 동안 정성으로 키워온 손주, 수없이 아파서 병원 데려가고 새벽에 깨서 달래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네요. 윤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특히 음식만큼은 정말 신경 썼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줬어요. 그날도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윤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멸치볶음도 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죠. 윤호야, 밥 먹자. 제가 부르자 윤호는 뛰어왔어요. 와, 할머니 계란말이다. 윤호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 같았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얼굴도 부어 있더라고요. 윤호, 손 씻고 와.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린 상을 보더라고요. 저는 기대했어요. 이런 정성스런 반찬들을 보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툭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싱거워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아, 그래. 소금을 좀 더 넣을 걸. 그리고 이 김치찌개는 또 왜 이렇게 짜요? 서연이 한 숟가락 떠먹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윤호가 잘 먹던 건데요. 윤호는 잘 먹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입맛 버리겠어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싱거우면 애가 편식하게 되는 거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아이에게 해로운 음식을 주고 있다는 식이었죠. 윤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는 맛있는데. 윤호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말할 때 서연이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요. 5년 동안 이 음식들로 윤호가 건강하게 자랐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민수가 없는 날 서연이 이렇게 말을 한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저는 서연에게 물었어요. 앞으로는 간을 좀 맞춰주세요. 너무 짜거나 싱거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름진 것도 줄여주시고. 서연이 마치 요리 선생님처럼 지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만든 찌개를 서연은 한 숟가락만 먹고 밀어뒀어요. 역시 짜네요. 하면서 말이죠. 윤호는 평상시처럼 잘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그 모습을 보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윤호를 보며 혀를 찼어요. 애가 미각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것 같네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정성도 진심도 서연에게는 그저 흠잡을 대상일 뿐이었어요. 다시 만들어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됐고요. 오늘은 그냥 먹을 테니까 다음부터 신경 좀 쓰세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성껏 만든 음식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5년 동안 윤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말이에요. 윤호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죠.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고마워, 윤호야.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저는 아들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민수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을 알면 며느리를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길 내심 바랬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서연은 윤호를 재우러 방에 들어가고 없었죠. 민수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엄마. 민수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뭐요? 민수가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며 돌아봤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 욕을 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네 아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엄마, 뭔 소리예요? 내가 음식을 해줘도 간이 짜다 싱겁다. 뭐래도 트집만 잡아.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가 얼마나 고마워하는데요. 고마워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요. 맨날 엄마 칭찬만 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요.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민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말 좀 제대로 들어봐. 서연이가 나를. 제가 다시 말하려 했는데 민수가 가로막았어요. 엄마, 그만해요. 괜히 며느리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저는 답답했어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죠.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제가 간곡히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이 드시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요? 윤호 봐달라는 것도 엄마가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손주 키워준 것도 제가 하겠다고 해서 한 거라고 하네요. 마치 제가 억지로 떠하는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서연이한테 좀 더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애도 있고 힘든데 엄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수가 오히려 저를 타이르듯 말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더 힘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5년 동안 손주 키우며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던 제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알겠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시 TV를 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주세요. 서연이도 나름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조차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하네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혼자 되고 나니 정말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윤호가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저를 봤어요. 할머니, 왜 울어? 아니야, 윤호야.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마음 아파? 윤호가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더 아팠어요. 7살 아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다니요. 저는 윤호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윤호가 있어서 제가 이 모든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있구나 했어요. 민수와 대화를 한 후로
서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마 민수에게 제가 뭔가 말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빨래는 하셨어요? 서연이 아침부터 저에게 물었어요. 응, 지금 돌리고 있어. 그럼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서연이 또 물었어요. 하지만 질문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거든요. 뭐 먹고 싶은데?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상관없고요. 민수 씨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하던데. 서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결국 제가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서연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서연이 또 나타났어요. 어머니, 윤호 점심은 챙겨주셨죠? 당연히 챙겼지. 저는 조금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윤호 학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네요. 하지만 윤호를 위한 일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저녁 준비를 하는데 서연이 부엌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설거지도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저는 칼질하는 손을 멈췄어요. 너는 뭘 했길래 피곤해? 친구들이랑 쇼핑하다가 좀 힘들었어요. 서연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쇼핑하고 와서 피곤하다고 하네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 하고 아이 돌보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워낙 살림 솜씨가 좋으시니까.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 말이 칭찬인지 아첨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 후자였을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제가 준비한 삼겹살과 반찬들이 상에 올라갔죠. 민수는 맛있게 먹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흠을 잡았어요. 어머니, 상추가 별로 안 싱싱하네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싱싱한 상추를 골라서 샀는데요. 하지만 또 트집이네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윤호가 도와주려고 했어요.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그때 서연이 아이를 말렸어요. 윤호야, 그런 건 할머니가 하는 거야. 너는 숙제나 해. 저는 그 말에 뜨끔했어요. 설거지는 제가 하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머니 혼자 힘들잖아. 윤호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괜찮으셔. 할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서연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연에게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이 아니라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요. 밤늦게 빨래를 개고 있는데 민수가 나타났어요. 엄마, 좀 쉬세요.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서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인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건 서연도 아는군요. 그런데도 계속 저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던 거네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지만요. 엄마도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도와드릴 테니까. 민수가 말했지만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 후로도 매일이 똑같았어요. 빨래, 청소, 요리, 윤호 돌보기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어요. 서연은 가끔 고생하세요라고 말하곤 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서연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엔 며느리와 아들이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닫기로 했고, 윤호를 위해서라도 집안이 평화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참기만 하면 큰 소리 안 나고 조용히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영원히 이런 식으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생일상을 정성껏 차려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관계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아, 생일 뭐 하고 싶어? 일주일 전에 제가 물었어요. 아, 별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보낼 거예요. 서연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생일 당일 새벽부터 부엌에 서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연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만들기로 했죠.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했어요. 미역국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나물도 무쳤습니다. 윤호가 일어나서 부엌을 기웃거렸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거야.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와, 엄마가 좋아하겠다. 윤호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연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어요. 생크림을 바르고 딸기로 장식까지 했죠. 손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상을 차렸어요. 정말 푸짐하게 준비했죠.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감탄했어요. 우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민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생일이잖아. 특별히 준비했지. 저는 뿌듯했어요. 그때 서연이 나타났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물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너 생일이니까 특별히 준비했어. 앉아서 먹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서연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거든요. 어머니, 됐어요. 왜? 맛있게 만들었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전 친구들이랑 파티가 있어요. 이미 약속 잡혀 있어서.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잠깐만,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이미 약속했다니까요. 미안해요, 어머니. 내일 먹을게요. 서연이 성의 없이 말했어요. 윤호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울먹였어요. 엄마, 나 할머니랑 같이 먹고 싶어. 할머니가 케이크도 만들었어. 그때 서연이 아이를 밀치며 호통쳤어요. 윤호야, 넌 조용히 해. 방에 들어가 있어. 윤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이를 안으려고 다가갔지만 서연이 가로막았어요. 어머니도 방에 들어가 계세요. 어머니가 거실에 계시면 윤호가 안 나가잖아요. 저희는 나가야 돼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들이 무의미해졌거든요. 며느리 생일을 축하해 주려던 제 마음도 그냥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어정쩡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아내 편을 들 수도 저를 도울 수도 없어 하더라고요. 서연이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자기야, 늦겠어. 가자. 애들이 나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혼자 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갔어요. 케이크에 촛불도 꺼져 있고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며느리 생일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웃 박 여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한 번씩 윤호랑 산책하면서 인사 몇 번 나누다가 친해졌죠. 나이도 같았고 며느리끼리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박 여사가 들어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며느리는? 나갔어. 무슨 일이야? 저는 차를 우리며 물었어요. 박 여사가 제 손을 잡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들었어? 뭘?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한테 그랬다던데?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가슴이 쿵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집에 얹혀 살면서 생색만 낸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더라.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군요. 서연이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또 뭐라고 했어?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아니, 알기 싫었지만 알아야 했어요. 윤호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시어머니를 집에 보내고 싶다고. 그런데 애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 박 여사가 안타깝게 말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제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건 말하기도 그런데 박 여사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말해봐. 다 들어야지.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돈도 없으면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그렇게 말했다더라.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돈이 없다고, 놀고 먹는다고? 5년 동안 손주 키우고 집안일 다 해온 게 놀고 먹는 거라고 하나요? 정희 씨, 괜찮아? 얼굴이 너무 새하얘졌어. 박 여사가 걱정했어요.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 며느리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박 여사가 분개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 정희 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이야. 지극정성으로 손주를 봐준 걸 우리도 5년이나 봐왔어. 박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이웃들까지 다 아는 상황이 되었다니.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희 씨는 왜 가만히 있어? 아들한테라도 말해봐. 박 여사가 조언했어요. 말해봤어. 그런데 민수는 며느리 편만 들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참 아들이 그래서야 되겠어? 박 여사가 안타까워했어요. 그날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다 아는 상황에서 계속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윤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했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 아니야, 윤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박 여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얹혀 살면서 생색만 낸다. 돈도 없으면서 놀고 먹는다.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박 여사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연이 평소처럼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탁 좀 부탁드려요. 저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손에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알았어 하고 바로 세탁기를 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왜? 서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해. 네 빨래잖아. 저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서연이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잘못한 거. 글쎄, 네가 생각해봐. 저는 다시 김치 담그기로 돌아섰어요. 서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어정쩡하게 물러났어요.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 어머니,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저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고 답했어요. 서연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항상 모든 걸 챙겨줬는데 갑자기 안 해주니까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서연과 민수, 윤우 목까지 다 준비했을 텐데 이번엔 윤우와 제 것만 준비했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은? 윤호랑 내 거는 준비했어. 너네는 알아서 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왜긴 왜야. 피곤해서.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그때 서연이 나타나서 민수의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아마 제가 이상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이한테 화난 거예요? 화났다기보다는 이제 좀 지쳤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 지쳐요? 민수가 물었어요. 5년 동안 혼자 다 하는 게 제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나왔어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그 가식적인 태도가 싫었어요. 지금까지는 왜 안 도와줬나요? 됐어. 너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바쁘잖아. 저는 빈정거렸어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며칠 전 생일날 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건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윤호야, 할머니랑 밥 먹자. 저는 윤호만 불렀어요. 그날 저녁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수와 서연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윤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랑 왜 따로 먹어? 그냥 할머니는 윤호랑 먹는 게 좋아. 그날 밤 민수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엄마,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하니. 저는 반문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서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민수가 답답해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작은 반항이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당해주기만 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이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연은 저를 더욱 경계하는 눈치였고,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서연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윤호는 숙제를 하느라 방에 있었고요. 민수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노인네가 요즘 말을 안 듣네. 서연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멈춰섰어요. 저도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부엌에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듣거나 말거나 이제는 상관없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응, 맞아. 아들한테 한 번씩 이르더라? 근데 민수 씨는 신경도 안 쓰던데? 푹.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어요. 윤호가 문제야. 걔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집에 보내기가 힘들어.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저를 내보내려고 했던 거군요. 그래서 요즘 일부러 좀 괴롭히고 있어. 힘들게 해서 알아서 나가라고 말이야. 서연이 악랄하게 웃었어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노인네가 가진 것도 없잖아. 근데 생색만 내고. 정말 답답해.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서연이 계속 독서를 퍼부었어요. 민수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서연은 아직 남편이 들어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맞아. 그냥 요양원에라도 보내고 싶은데. 민수 씨가 가만히 있겠니? 은근히 효자야. 서연이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서연아 하고 불렀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언제 들어왔어? 방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전화 끊을게. 응, 나중에. 서연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뭘? 서연이 모르는 척했어요. 엄마를 노인네라니 그동안 일부러 괴롭혔다고?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게 그냥 그냥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도 했지? 민수가 더 다가갔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드디어 민수가 진실을 알게 됐구나 싶었어요. 자기야, 오해야. 나는 그런 뜻으로. 서연이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는데. 민수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자기야, 내가 잠깐 화가 나서. 화가 나서 5년 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거 잊었어? 민수가 분노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민수가 서연에게 명령했어요. 자기야, 서연이 애원했지만 민수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제게 찾아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어요. 민수가 진실을 안 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어요. 서연은 저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사과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삐뚤어진 것 같았죠. 며칠 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는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윤우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과 만나고 온다며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서연아, 괜찮아?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이 저를 째려보더니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괜찮다고요? 목소리에 술 기운이 완연했어요. 저는 물을 떠다 줬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제가 건네자 서연이 컵을 밀쳐버렸어요. 물이 바닥에 엎질러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서연아, 술 마셨으니까 방에 가서 쉬어. 저는 달래려 했어요.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을 들이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 거예요? 서연이 고함을 쳤어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생색만 내고. 서연이 계속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윤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할머니한테 왜 소리 질러? 윤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저는 아이를 보내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아이에게까지 소리쳤어요. 너도 맨날 할머니 할머니 하지 마. 윤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서연이 가로막았어요. 5년 동안 공짜로 집에서 살면서 뭘 해줬다고. 서연이 계속 고함쳤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 키워준 것도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부탁했어? 서연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이제 좀 눈치채세요. 우리는 당신 없어도 돼요. 서연이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어요.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호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더 슬펐어요. 7살 아이가 할머니를 보호하려 하다니요. 할머니는 나랑 살 거야. 엄마가 나빠. 윤호가 서연에게 소리쳤어요. 서연이 아이에게 화를 냈어요. 야, 엄마한테 나쁘다고 해? 제가 윤호를 안고 방으로 피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아이가 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방에서 윤호를 달래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1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어요. 서연은 이미 방에 들어가서 잠든 상태였죠. 윤호가 아빠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 했어.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서연이 술에 취해서 한 폭언들을 다 얘기했죠.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연의 폭언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제까지 얹혀 살 거냐.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는 당신이 없어도 돼. 새벽 3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들을 하나하나 캐리어에 넣었어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제 살림살이도 별로 없었고요. 그저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윤호가 그려준 그림들이 전부였어요. 윤호의 그림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사랑해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진 글씨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짐을 싸다가 문득 멈췄어요.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윤호는 어떡하지? 아이가 제일 걱정됐어요. 제가 그동안 집을 못 떠난 이유였죠. 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서연의 폭언을 들은 후로는 한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있는 거였어요. 새벽 4시쯤 윤호가 잠에서 깨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제 방을 보더라고요. 할머니, 뭐해? 윤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아이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윤호야. 다시 자야지. 제가 얼른 캐리어를 닫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는 거야? 왜 짐 싸? 윤호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7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윤호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머니, 어디도 가지 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윤호야.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가야 해. 왜? 왜 가야 해? 여기가 할머니 집이잖아. 윤호가 울먹였어요. 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요, 한때는 여기가 제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에게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윤호야, 할머니를 봐.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 집은 이제 할머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어. 윤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한 일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 나 혼자 어떡해? 엄마 아빠는 나랑 놀아주지도 않는데. 윤호가 매달렸어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윤호야, 할머니는 항상 윤호 편이야. 그거만은 잊지 마. 제가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윤호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울다가 품에 잠든 윤호를 방에 재우고 나왔어요. 다시 짐 싸는 일을 마저 해야 했어요. 모든 짐을 다 쌌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어요. 5년 동안의 삶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다니. 그게 더 서글펐어요. 아침 7시쯤 민수가 일어났어요. 제 캐리어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보면 몰라. 짐이지.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여기서 나갈 거야.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숙취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제 캐리어를 보더니 눈이 번뜩였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가는 거야. 이제 그만 나가주마. 저는 똑바로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어요. 어머니, 어디 가실 건데요?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서연이가 어제 실수한 거예요. 실수. 저는 웃었어요. 5년 동안의 실수였나? 그때 윤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정말 가는 거야? 아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저는 윤호를 안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윤호야, 할머니가 꼭 가야 해.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서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으시면서 뭘.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갈 데도 없다고 무시하는군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기로 했어요. 갈 데가 없다고?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너희는 몰랐겠지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땅을 정리했거든. 제가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서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꽤 큰 돈이 나왔어. 그때 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민수가 효도하면 물려주고 아니면 기부해버려라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5년 동안 지켜봤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궁금하니? 너희 생각보다 훨씬 많을 거야. 저는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네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5년 동안 나를 하녀 취급하면서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갈 데도 없는 노인네라고 하고 다니면서 제가 박 여사에게 들은 말을 꺼냈어요. 서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들켰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 그건. 서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앞으로 너희한테는 유산 한 푼도 없다. 차라리 다 기부해버릴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늦었어.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5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 걸 한 번에 용서하라고? 윤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 나는 할머니가 좋아.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윤호야, 할머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섰어요. 뒤에서 서연의 절규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1시간 후, 저는 이웃 박 여사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 씨, 정말 잘했어. 이제야 속이 좀 풀리겠네.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유산이 많아? 박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거든.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서연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윤호가 제일 걱정이긴 해. 제가 중얼거렸어요. 윤호는 괜찮을 거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엄마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대로 배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 씨, 앞으로 뭐 할 거야? 박 여사가 물었어요. 우선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할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 이제 진짜 정희 씨 인생을 살아야지. 65세면 아직 할 일이 많아. 박 여사가 격려해 줬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5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지만 결국 존중받지 못했어요. 사랑도 일방적이었고 희생도 당연하게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가 가진 것으로 정말 저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거예요. 며칠 후 윤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이상해요.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고 또 울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윤호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웃기게도 혼자 살아보니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존중받지 못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의존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랑도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해보고 싶었던 운동, 취미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게 가장 뿌듯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이란 없어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떠날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기에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